자,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라갔던 동영상은 음성 파일이 녹음이 되지 않아서 다시 올리거든요. 삭제할 건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삭제할 겁니다. 댓글 다시 다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댓글 그 분반 학번 이름 그걸로 출석 체크해야 되니까 댓글 다시 달아주시고요. 지금부터 다음 세 번째 동영상 이어서 삽입의 특징 영상 설계에서 포켓 부분의 일반 포켓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포켓을 하기에 앞서 일반 포켓은 제가 스케치에서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돌출 하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스케치를 했어요. 윗면이라고 지금 제너럴 포켓, 일반 포켓을 할 때는 그 면을 선택해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에도 색을 바꿔놨습니다. 보면은 자, 윗면은 초록색이고요. 그렇죠? 아랫면은 노란색입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갈까요? 방금 제가 반투명도 설정을 조정을 했는데 조정하는 법. 명령어는 컨트롤 J고요. 컨트롤 J 키보드 누르면 편집할 개체를 선택하라고 떠요. 여기서 선택 끝났으면 확인 혹은 마우스 가운데 휠. 저는 개인적으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다음 스텝 넘어가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몸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마우스 가운데 하고 나면 여기 색상에서 색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레이어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투명도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전 60으로 놓겠습니다. 적용 확인. 자, 보이시죠? 그 다음 이러면 제너럴 일반 포켓을 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앞에 스케치 사각형은 넘겨볼게요. 컨트롤 B 눌러서 뒤로 보냈습니다. 삽입에서 특징 영상 설계, 포켓, 일반. 자, 여러분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커맨드 창을 잘 보셔야 해요. 커맨드 창을 보면 포켓의 배치면을 선택하라고 했죠. 포켓이 배치하는 자리 잡을 면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초록색 윗면을 선택을 할게요. 윗면 선택했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면 선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는 여러분 유저가 직접 넘겨주셔야 해요. 선택 단계에서 다음을 눌러도 되고요. 저는 추천을 마우스 가운데 휠을 추천한다고 했죠. 마우스 가운데 휠 클릭. 그러면 커맨드 창이 바뀌었습니다. 외곽 곡선을 선택하라고 떴죠. 곡선 배치면에 있는 이 곡선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곡선 선택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가운데 휠 클릭하면 바닥면을 선택하라고 떠요. 바닥면 선택하고요. 끝났으면 마우스 가운데 또 휠 넘겨주시고 외곽 곡선을 선택하라고 뜨죠. 여기 바닥 외곽 곡선이죠. 그럼 여기에서 바닥 외곽 곡선을 하나, 둘, 셋, 넷 선택이 끝났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클릭. 그냥 마우스 가운데 클릭했더니 작업이 끝나버렸어요. 어떤 작업이 됐냐? 여기 가운데 뻥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제가 윗면 선택했었던 스케치 1번과 아래에 선택했었던 이 사각 스케치 두 개를 연결해주는 포켓이 뚫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제너럴 포켓이고요. 포켓에 옵션들이 더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배치 반경, 바닥 반경, 코너 반경이 있었는데 여기 값을 하나씩 넣으면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먼저 배치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배치면, 윗면, 초록색 면을 선택할 때 제가 배치면 선택하라고 할 때 초록색 면 선택했죠. 배치 반경 값을 5 엔터 해가지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면 코너 반경을 8 엔터. 자, 코너가 어디냐면 코너는 사각형의 이 에지 부분 네 군데 있죠. 우리가 스케치했었던 거. 우리가 블렌드로 주는 그 부분이
사각 코너 반경인데 이 코너 값을 주고 위에 반경을 줬더니 이게 R이 이렇게 돌아요. 이 말인즉슨 코너 반경을 주지 않고 다른 R 값은 주면 이건 작업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다시 일반 포켓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파트 탐색기를 살려놓고요. 사라지지 않게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했었던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뜹니다. 여기에서 배치 반경을 바꿔볼게요. 1로. 미세하게 바뀌어서 잘 안 보일 수, 자, 스케치는 뒤로 보내고요. 여기 미세하게 바뀌었죠? 이게 바로 윗면에 존재하는 R 값을 바꿔주는 배치 반경이고요. 바닥 반경. 그럼 바닥 반경이 먼저 한번 볼까요? 바닥 반경은 5로 넣어놓을게요. 어디가 바뀌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바닥에 여기에 커브 R이 들어갔죠. 코너 R이. 이게 바로 바닥 반경입니다. 유저의 필요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포켓에서 일반이었고요. 다음은 포켓에서 특징 영상 설계에서 패드를 보겠습니다. 패드와 포켓은 아이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한번 보죠. 포켓은 솔리드 바디에서 재료를 제거한대요. 제거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콘 모양도 가운데 포켓을 서브트랙 해놓은 제거해놓은 그 형상이죠. 그다음 패드는 그러면 모양이 결합해놓은 형상이죠. 자, 패드에서 직사각형. 어디에 배치할 면이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올려놓을 바디를 올려놓을 면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건 옆면 선택할 거고요. 수평 참조는 면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수평 참조는 패드가 올라가면 길이 방향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땐 에러가 떴고요. 지금 이 화살표 방향, 이 엣지를 모서리를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선택을 했는데 에러가 뜨면 다른 모서리를 선택을 해보세요. 자, 길이는 50, 폭은 30, 높이는 30, 코너 반경도 줄게요. 여기는 10. 테이퍼 각은 일단 없는 걸로 가고 확인. 뭐가 하나 솟아 올라왔죠? 여러분. 그러면서 위치 지정. 익숙하죠? 여기서 직교. 이 아래 모서리와 가운데 센터 라인이 40이면 좋겠고 또 직교로 이 아래 모서리와 센터 라인 아니고요. 이런 형상도 찍을 수 있어요. 이 형상까지의 거리가 나는 5mm면 좋겠어요. 5 엔터 확인.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다른 옵션을 보죠. 테이퍼 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테이퍼 각을 한번 주죠. 테이퍼 각은 5 줬고요. 확인. 어떻게 바뀌는지 모델링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코너 R이 올라가면서 Z값으로 올라가면서 테이퍼 5도가 적용이 되면서 올라간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래 R과 윗아래 R 사이즈가 R의 크기가 다르죠? 이게 바로 제너럴 직사각형 패드입니다. 패드는 포켓의 반대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핏 보면 이게 우리가 쉽게 돌출과 같은 아이콘이죠. 우리가 만약 이걸 돌출로 올리려고 한다면 이면 스케치면 잡아야죠. 스케치면으로 잡고 이면 들어가서 사각형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치수 줘야죠. 여기에서 여기 값은 뭐 20으로 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 값은 40으로 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 값은 5mm로 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 값은 내가 임의로 20mm로 할 거다. 이렇게 줘야 되고 코너 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필렛이라는 명령어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R 값이 10이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여기도 10이면 좋겠다. 뭐 여기도 이게 어쩌다 보니 이게 같네요.
살짝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한 다음에 무엇을 하죠? 돌출을 해야죠. 돌출을 해서 곡선 추정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딱 눌렀더니 자,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알려드리죠. 잘못 누르면 다시 스케치 들어가죠? 그럼 나오면 되고요. 곡선 추정을 해서 곡선을 했더니 여기가 트림을 안 하고 넘어와 버렸어요. 에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케치 들어가서 트림 하려고 하시겠죠? 대부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돌출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돌출을 클릭을 하면 여기 셀렉션 바를 잘 보시면 곡선 추정이라고 해놓고요. 여기 보면 바로 오른쪽에 교차에서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곡선 추정이 아니고 단일 곡선이면 이거 하나만 선택되죠. 이걸 만약 연결된 곡선으로 하면 연결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 코너로 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접하는 걸로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셀렉션 인텐드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이 코너,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이 잘리지, 트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선택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둥근 직사각형이 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교차에서 정지입니다. 교차에서 정지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여기가 방금은 하나 전체 이게 전부 다 돌출이 되는데 지금은 끊어졌죠. 이렇게 끊어진 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길게 지금 길게 올려는 있죠. 여기 30 보이는 여기 끝점. 그런데 교차에서 정지 아이콘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제로에서 30을 주는데 아까 각도 넣었죠? 9배에서 시작 한계로부터 3도 줄 거다. 결합할 거다. 아래 솔리드 자동 선택되고요. 확인. 자, 똑같은 결과물이에요. 똑같은 결과물인데 이거는 직사각형 패드라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한 번에 끝났고요. 이거는 스케치했죠. 스케치해서 트림도 하고 코너알도 다 넣었죠. 그다음에 돌출하면서 트림 안 된 게 있어서 또 직선에서 교차해서 클릭으로 매번 선택을 했죠. 작업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 여러분이 작업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이 10분 만에 할 거를 5분 만에 끝내놓고 5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런 기능을 포켓이나 패드의 기능을 몰라도 돼요. 작업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스케치하고 돌출하면서 결합하고 또 빼기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수월하게 시간을 아끼고 또 클릭 많이 하면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니까 그런 거 좀 덜 하게 하려고 이런 기능들을 배우는 거죠. 이게 패드였고요. 패드는 포켓의 반대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엠보스 설명할게요. 엠보스는 제가 해보니까 엠보스를 솔리드에서 하니까 이게 똑같더라고요. 뭐랑 똑같냐면 지금 우리 패드 돌출하는 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서페이스 면에서 선택을 면에서 한번 여러분 보여줄게요. 자, 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작업했었던 것 좀 지울게요. 작업했었던 걸 지우고 여기를 면만 남겨놓겠습니다. 돌출을 하는데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이 방향으로 돌출을 할 거예요. 면만 모서리 두 개만 선택을 했죠. 불은 없습니다. 돌출 아이콘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땐 항상 불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작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확인. 그 다음에 솔리드는 뒤로 보내고요. 보이지 않게 앞에 스케치 했었던 거 하나만 보이게 할게요. 자, 윗면에 있는 스케치 하나만 보이게 할 건데 스케치 4번이네요.
스케치 4번을 파트 탐색기에서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서 표시를 눌렀더니 어때요? 앞으로 넘어왔죠? 앞으로 넘어왔다는 건 어떻게 알죠? 여기 파트 탐색기에 글씨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옅은 회색으로 있는 거는 전부 다 뒤에 컨트롤 B로 숨겨져 있는 것들이고요. 이 상태에서 엠보스 한번 하죠. 삽입, 특징 영상 설계에서 엠보스. 자, 엠보스를 했더니 먼저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하래요. 면 선택했어요. 여기, 아이고. 네, 스케치는 되어 있고요. 단면, 스케치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스케치가 안 되어 있으면 면 선택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저는 그려져 있으니까 다음 면, 엠보스 할 면으로 넘어가죠. 마우스 가운데 클릭. 면 선택을 직접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눌렀더니 스케치가 들어가네요. 엠보스 할 면은 여기 아랫면입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커브와 엠보스면은 떨어져 있어야 해요. 엠보스면 가운데 선택했고요. 다음 단면은 처음에 곡선. 이미 스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곡선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면까지 이게 쭉 내려오죠. 각도는 제가 10도 해볼게요. 어디가 바뀌는지 보이죠? 10도 확인. 보이세요? 분명 엠보스 하기 전에는 이런 그냥 하나의 면이었어요. 근데 엠보스를 하고 나니까 위에서 아래로 피라미드 형상처럼 되어면서 아래는 자동으로 없어지면서 면이 한 장으로 된 거죠. 이게 바로 엠보스고요. 그 다음 삽입의 특징 영상 설계에서 옵셋 엠보스는 뭐냐면 처음에 유형은 곡선이고요. 시트 바디면은 이면으로 할게요. 윗면. 자, 곡선 선택하라고 떴죠. 스케치할 면을 선택하거나 단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합니다. 단면 모서리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선택한 이 옵셋 엠보스는 면과 모서리가 같은 평면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로 보니까 바뀌었죠. 자, 이게 방향 전환 한번 눌렀더니 위로 올라가네요. 자, 보기 쉽게 위로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값들을 바꿨더니 위에 형상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해고 제가 좀 떨어져서 두 개를 각각 볼게요. 이렇게 작업이 따로 됩니다. 옵셋 엠보스는 이 곡선을 선택할 때 하나의 곡선이 아니고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닫혀져 있는 제대로 트림과 트림이 잘 돼서 모서리가 만나 있는 곡선을 선택을 해야 옵셋 엠보스를 쓸 수 있는 거고, 엠보스는 선택한 곡선과 면의 거리값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옵셋 엠보스는 이 서페이스, 이 면 위에 있는 어떤 커브를, 어떤 곡선을 가지고도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솔리드 모델링에서 이걸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컨트롤 B로 해서 넘기고요. 자, 여기 솔리드 있죠? 솔리드 있고 아까 엠보스 했던 커브 있고, 그럼 솔리드에서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엠보스 누르고요. 곡선을 하나 이거 누르고요. 면을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솔리드를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삽입에서 옵셋. 옵셋에서 옵셋 국면 해가지고 여기 값을 좀 떨쳐. 다음 동영상에서 솔리드에서 엠보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